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개발은 지역과 경제를 생생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추진됐죠. 최근에는 재개발의 이 상생이라는 이슈가 추가됐습니다. 생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함께 산다는 상생의 개념도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최근 을지로를 둘러싼 재개발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연말까지 이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활동가이자 지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과정 가운데 계신 박은선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동가님, 저희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을지로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을지로 하면 그 출판 업계들 많은 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역의 좀 특성, 의미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을지로 하면은 그런 출판사들도 많고 인쇄소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탱크를 만든다고 알려진 그런 공업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구 재료를 파는 곳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메이커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첨단 산업을 하는 업체들도 입주해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까 뭐 탱크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을지로에서 뭘 만들어? 뭐 파주 같은 데나 인근 지역 공장에서 요즘 만들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일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3-145 구역이라고 그 세운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는 지금 재개발이 이미 이루어져서 네. 400여 그 공구상들이 이미 지금 철거를 당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그 공구상들이랑 그다음에 장인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메이커들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일을 많이 주고받고 그런 상황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인공위성을 쏴서 유명해진 이제 송호준 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고 네.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예술가들, 그 메이커들이 여기서 아직도 많은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대기업들에서 만드는 네. 시제품의 샘플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 청계천 을지로 지대에 향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청계천 특히 공구상가 하면은 조금 도시적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청계천변 자체가 워낙에 이제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게 사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600년 넘은 동네다 보니까 지금 뭐 염초청이라든가 여러 그 문화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집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렇군요. 또 하나 1920년대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이 도입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집적되어 있고요. 또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공장을 시작을 했고 그동안 계속 여기 한 군데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술가들도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네.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사실은 이 을지면옥 때문에 뭐 SNS 상에서나 사람들이 이런 을지로 청계천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을지면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을지로에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 일대를 재개발하기로 했던 겁니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네. 뭐 감사 청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밝히고 싶은 부분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절대 상업지구인데 갑자기 그 주거 비율을 50에서 90%로 확 상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산업지구인데. 네네. 네. 그리고 2015년에 여기를 그 세운 상가를 보존을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여기가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니까 시민들이 좀 당황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상인분들도 세운 도시 재생하니까 주변에 있는 딱 붙어 있는 이 공간도 당연히 이제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전면 철거를 하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레지던스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을지로 청계천 하면 좀 서울시의 중심 지역이니까 뭐 부동산? 뭐 경제 논리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동산의 압박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안에서 내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구청에서도 이미 여기에 경제적인, 여기가 왜냐하면 5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곳인데다가 너무 오래된 이런 복잡한 시장 구조 있고 하나의 생태계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쉽게 건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개발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휘둘리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70년대부터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투기 세력들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시 명분에 이제 대항하는 논리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가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이 청계천 을지로 보존 연대의 주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하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 연대 그리고 도시연대가 함께 토론회를 가지셨더라고요. 거기에 주장된 내용을 좀 보니까 첫 번째는 청계천 을지로를 보호하는 것은 도심 서비스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어요. 그게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지역적 배경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이 경제적 타격이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청계천과 을지로 재개발은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여기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동시에 한 2년 후에 2015년에는 도시 다시 세운이라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청계천의 장인들을 발굴을 하고 청년들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네. 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2년 후에 갑자기 여기가 전면 재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큰 문제예요. 원래는 사전협의체라고 해서 네. 그 세입자들 그리고 여기 뭐 땅 주인 토지주들을 이제 불러놓고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겹치지 않은 걸로 이제 밝혀져서 한 번도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차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일단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연말까지는 중단하기로 했어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맞습니까? 공사는 중단된 게 아니고요. 공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요. 없어요. 네, 매일매일 심지어 야간에도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공장도 새벽에 부숴가지고 지금 피해가 발생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위험하니까 야간 공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야간 공사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럼 뭘 중단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인허가 절차는 이제 중단을 우선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물리적 공사는 이제 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중단됐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니 서울시가 이렇게 중단할 거면 도대체 처음 시작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건 중단이 되면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떡하나. 그리고 세 번째, 중단이 됐다 다시 되면 다시 재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단이 된다는 건. 그럼 또 여기서 지금 반대했었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안 했답니까? 그거는 저희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 네. 서울시하고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는 안 해주셨고, 이제부터 1년 동안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조남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 과정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도시재생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에 개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근데 2015년에 여기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 때는 그만한 이제 배경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 시청은 이제 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 역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시하는 그날 새벽에 기습으로 철거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동대문 운동장을 기습 철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서민의 그 애완이 서린 피막골을 갑자기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추억이란 추억은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또 역사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서울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지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15년에 도시 역사 도심 재생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은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도시 재생 계획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 재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애초에. 네. 근데 그걸 모르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안에 메이커스 큐브라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왔던 예술가들이나 메이커들도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약간 속은 기분이다. 재개발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세운 상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걸 한 번에 없애버리면 여기 들어온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만 남겨놓고 팔다리 다 자르는 것 같다. 아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 전반적으로 그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을 수정한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활동가 박은선님께서는 지금 또 도시공학과에 연구하고 계시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추억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얽힌 종사자도 너무 많고, 여기가 없어지면 사실 메이커 운동이나 4차 산업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샘플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조사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충분히 올바른 방향의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개발이 좀 많이 이제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지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반대하는 지주분들은 또 여기를 올바른 방향의 도시재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네. 충분히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든다.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8824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집주인 땅 주인들은 재개발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쨌건 재개발에 찬성한 이 투자주들은 재개발 이 재검토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또 재산권도 이분들의 재산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여기가 이제 알려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토지등 방식이라고 해서 시행사가 땅을 모두 그냥 몰수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 이익이 원래 토지주한테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토지주분들도 잘 모르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거를 토지주 방식으로 됐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동의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백지동의서를 썼어요? 네, 정말 하얗게 써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행사 이름만 써 있는 백지동의서를 해서 이제 사인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재개발을 하면 조합을 갖다가 만들어서 총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개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강제 수용을 당하면은 지금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시행사가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시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토지주가 모이면 거기다가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용 증명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대하는 지주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이제 무서워서 밖에 못 나오는 지금 상황이십니다. 어떤 게 무서워서요? 그 주민들과의 갈등? 아니면 시행사? 네, 시행사에서 자꾸 법적으로 너네 모이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네. 그 백지동의서를 받은 네네. 그 시행사에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생생경제에서도 좀 여러 차례 나누기도 했는데,
직접 필드에서 활동도 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이 재개발을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는 이제 역사적 가치, 산업적 가치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우선은 재개발이 공공사업이거든요.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들, 그러니까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도 그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 집이 이제 확실하게 발견됐어요. 135번지에 발견됐는데 여기는 우리가 반대하는 그 개발을 하시되 고증한 시간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라면서 그냥 바로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로만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재개발 때문에 그 서울의 도시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96%고요.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11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유주는 2005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은 44.6%에서 41.1%로 오히려 2.5%나 줄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 공급은 늘었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의 이익이 아주 소수에만 그러게요. 집중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거 문제 심각하다. 국가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소수자를 위한 다수를 위한 게 아니라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야 된다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을 한 건데 지금 그 취지를 지금 전혀 지금 이룩을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있는데요. 원래 재개발하면 다시 원래 주민이 정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뭐 기름 뉴타운도 그렇고 원주민이 돌아오는 케이스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낮습니까?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공사업으로 보기에는 공공성이 너무 떨어져서. 네네. 특히 또 하나 문제는 사대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컸는데요. 왜냐하면 사대문은 서울시가 600년 됐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었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60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있는 역사를 다시 발굴하고 제대로 재생을 하기 위해서 2015년에 계획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제 방법대로 원래 서울시가 의도했던 대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재개발은 공공성 사업 인데 시행사나 조합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라는 문제점 제기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뭐 원주민 정착률이 너무 낮다라든지 주택 보급률에 비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든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을지로 청계천 이 부분의 재개발 문제가 참 많은 거를 담고 있군요. 단순히 지금 을지면옥만이 아니에요.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박은선 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